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월과 옐런이 나오는데요. FOMC 때 이 둘이 말장난을 통해서 막 발언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고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되게 저는 좋게 봤어요. 근데 다만 보호를 전액 보장을 하지 않겠다, 예금자를. 그런 옐런의 말장난, 뒤집는 말장난들 때문에 되게 시장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0.25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없이 금리 동결을 좀 지속적으로 하겠다. 요게 두 개가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보고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옐런도 파월도 은행 예금에 대해서 전액보호 없다 그랬는데, 이전의 발언을 보면 이거예요. 옐런은 필요시에 추가 보증할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 다른 소형은행도 위기에 빠지면 전액 보장.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하면 하겠다 이거라서, 은행 예금 전액 보호는 없지만 필요하면 하겠어 이건데, 이 말장난 한 거예요. 결국 전액 보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보증을 할 일이 생긴다는 건 위험에 빠진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필요시라는 거예요. 필요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시장을 어쨌든 과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 알맹이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알맹이들이 뭐냐? 결국은 돈을 풀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일사불란하게 뛰어갈까봐 제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FOMC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래는 금리 인상도 하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면서 환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환율이 되게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점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대안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자산시장이라는 건 뭐 이게 오르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오르는 그런 상호보완적인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럼 어디에 돈이 올 거냐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일은 괜찮았고 증시도 좀 다시 올랐는데 코인만 이렇게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되게 괴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이랑 알맹이는 변한 게 없는데 껍데기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건 롱이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선물방에다가 그때 새벽에 FOMC 하는 과정에서 막 떨어지길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픽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물방이 이렇게 타점을 뭐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고요. 멤버십은 현물입니다. 멤버십이 현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것들 제공하는 거고, 선물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하시다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눌러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현물이니까 멤버십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들어오시면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의 현물 알트에 대한 픽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선물방에 롱 진입한 타이밍이 여기였어요. 이때 이제 26,400에서 26,850을 진입가로 제시하고, 목표가 27,200, 27,585, 28,070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3차 익절까지 나간 상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29,000을 잡았는데, 요게 잡히면 뭔가 불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추가가 됐거든요. 자, 지난주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또 다른 자산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양적 긴축의 60%를 되돌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증가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양적 완화다, QE의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2008년에도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양적 완화를 할 때 그 방식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게 돈을 엄청나게 푼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많았어서 항상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른다.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돌아보면 아, 이때 이런 게 돈을 푼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금리보다도 이게 더 직관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 원래 저번에 영상 때는 여기까지만 올라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올라왔다는 거. 자산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우리가 2022년 긴축을 시작할 때 그 최고점, 그때보다 지금 60% 정도 되돌림 주고 있다. 근데 자산시장이 60%만큼 되돌려진 게 아니죠. 그럼 그거 자체로 뭐다? 괴리고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숏을 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서헤이지가 이 얘기를 하죠. 파월이 더 빨리 인상을 할수록 빨리 절단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결단을 하라는 소리예요. 비트코인의 모든 딥을 구매할 거다. 이게 떨어질 때, FOMC 떨어질 때 아서헤이지가 이 트윗을 썼는데 좋은 자리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엄청 올랐죠. 다 떨어진 거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100만 달러 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방식의 YCC 수익률 곡선 제어, 그러니까 이게 채권 수익률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거 지키는 선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돈을 엄청 풀겠다는 소리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될 거다. 새로운 방식이다. 요 뱅킹의 펀딩 프로그램이 새로운 방식인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랑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깰 때는 이건 상승장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보면 다 이렇게 본격적인 추세가 이걸 뚫고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요 위에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올해 당장 뚫는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저점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최저점에 대한 사이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요 추세선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딥, 요게 이제 베어 트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하락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휩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휩소를 이렇게 쭉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봉이랑 큰 프레임에서의 휩소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휩소를 주고 엄청 올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제 FOMC도 그거와 비슷한 휩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2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 차트인데 얘가 요 위를 넘어줬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하락 추세를 넘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넘어주는 건 좋은데 이걸 리테스트하는 그 과정에서 지지부진할 때 비트코인이 독주하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알트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너무 눌려있어서. 그래서 그건 이따가 도미너스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도미너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알트장이 온다면 이런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구메이저랑 이더리움, 이오스,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이런 애들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뭐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1USD가 1USDC이기 때문에 발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USDC는 요번 은행 문제 이후로 쭉 빠지고 있는 상태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테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결국 이 빠진 자본이 테더를 가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발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신고점을 넘게 됐을 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연준 자산이 60%를 되돌렸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60% 못 되돌리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못 되돌렸는데 이거 자체가 괴리율이 발생한다는 거고, 스테이블도 이전에 고점이 있을 때 그 가격보다 조금 있으면 넘게 되는데 그러면 뭐다? 괴리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직전 신고점이었던 69K나 이런 곳까지 근처까지도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숏을 함부로 잡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0대 50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뭔가 그래도 겁나요 하면 현물 50, 현금 50 이 상태로 해서 포지션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왜? 도미넌스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뭐냐면
돈을 프린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찍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60%를 한꺼번에 되돌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자꾸 긴축이니 뭐 경기 침체니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 매몰돼 있으니까 이 돈 푼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혹은 머리로는 아는데 진정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연준에서 말로 자꾸 교란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못하게. 개미가 못해야 더 멀리 가고 과열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럽지만 원칙을 딱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인데요. 이 도미넌스가 보면 여기에서 이 상승세기 이후에 눌림 주고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요. 이 저항을 뚫지를 말아야 돼요. 여기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47.38 돼 있는 이 구간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이건 알트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뚫는다 이러면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 독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더 실어주는 거고, 여기서 깨지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바꿔주는 거. 아까 알트 애들 괜찮은 거 말씀드렸죠. 그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일봉상으로도 어제의 하락을 그대로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캔들 이름이 상승 장악형이라는 거 먹어버렸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숏을 볼 때라기보다는 롱을 볼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이걸 만들어 놨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좀 제가 목 상태에 따라서 요즘 되게 환절기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할 텐데, 아예 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매 시간마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보는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은 공짜네. 그건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안녕.